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 웃을 수 있을 정도로는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4포인트대까지 올라왔는데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크게 움직여줍니다. 2.55%나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환율 부분도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연준의 여러 가지 스탠스 변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상존을 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살짝 밀렸다가 저점 다지고 V자 모양으로 시장은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종목들이 좀 반등이 많이들 나오고 계실 겁니다. 원하는 가격에 왔을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못 왔는데 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정리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 이용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577-7451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여러 가지 응대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이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뭐 지난주에 8%가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양시장이 모두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은. 네, 오늘은 제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지환 전문가님한테 시황을 한번 넘기겠습니다. 아니, 두 분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데 제가 먼저 이 어려운 시장에서 고생들 많으시는데 일단 경기부양책이 미국 연준에서 잠깐 환율을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지금 예상외로 0.5를 인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그 환율 1220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향을 해가지고 오늘은 한 15원 정도 밀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모두의 우리 앵커님께서 유명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이유가 저금리의 수혜를 거래소의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그 상대적인 수혜를 많이 보는 이유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코스피의 코스닥의 그 IT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5가지 반등 요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지금 충족이 됐거든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저가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시되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그 치료약도 나오지 않고 확산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긴장은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환율 부분을 좀 점검을 해주셨고요. 전직 외환 딜러답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투매 동참하지 말고 이번 주 올라왔어요. 미국이 거의 나스닥 지금 반도권에 들어왔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가 아주 뭐 바닥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 반등을 활용해서 일단 좀 청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일선의 이제 연장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지금 나스닥의 그 종목별 흐름을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대량의 거래 나오면서 반등을 좀 잡는 모습이고 테슬라나 이번에 합병일 수 있던 파이브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바닥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보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로 나와 있고 개인이 역시 매수에 주체면서 반등은 지금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IT 섹터 내에서 기존의 핵심 종목들 위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반등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번 반등을 활용해서 일단 비주도주는 여전히 이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외바닥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충분히 뒤에 매수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반등을 활용해서 현금화를 계속 시키는 작업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18번님, 제주항공 22,600원에 비중은 7%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큰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예,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인수를 했고요. 인수 가격은 종전보다 한 10% 정도 내고가 지금 된 걸로 업황을 고려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줄었네요. 예, 이제 이 합병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이제 LCC 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세적으로 지금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렵고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의 합병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재무적인 부담이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하나의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길게 보신다면,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이제 이 LCC 업계는 어느 정도 통합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강한 쪽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장기적으로는 굳이 꼭 악재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호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비중 7%로 진입을 하셨는데 관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보시고 들어가셨는지 혹은 단기로 보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7% 비중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 비중으로 좀 장기로 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아래쪽에 19,000원 정도가 지수로 설정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000원 정도 지수를 좀 설정을 하시고, 아마도 지금 이 이슈가 지나가고 난 뒤에 적어도 이 항공업계가 실적이 돌아서려면 1분기는 좀 어렵고 2분기가 아마 지나가는 시점 좀 가야지만 바닥을 좀 잡고 상승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조금은 장기로 좀 보유하실 생각을 좀 하신다면 위쪽으로 목표 가격을 27,7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 전에 만약에 단기간쯤으로 봐서 빠져나오신 전략을 삼으신다면 오늘 이슈와 이후에 내일이나 모레 반등이 나와서 다시 급등이 나오면 22,600원인데 23,450원까지 목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가격 19,000원, 1차 목표 가격 23,450원, 2차 목표 가격 27,7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주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3990번님, 솔리드 6,16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코드 번호가 050-890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일정 부분 2019년도 4월에 3,000원대에서 지금 7,000원까지 올라가지고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5G 종목 중에서 지금 모듈 C랜, 클라우드 랜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쪽에 장비를 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6,160원이면 지금 약간은 손실된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을 뭐 5G 전반적인 그런 종목인데 일단 반등하면은 6,160원에서 6,600원 정도에 전부 정리를 하시고 다른 5G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두 번째로 2018년도는 11억 흑자, 작년도는 지금 잠정으로 44억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 C랜, C-RAN이 그 매출액 대비 영업 마진이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목을 특별히 제가 언급 안 되더라도 오이솔루션, 뭐 KNW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분할해서 종목 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160원, 6,600원에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솔리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나리자 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7,600원의 비중이 25%. 요즘에 조금 모나리자 쪽에서 진단시약이나 키트 쪽으로 많이 좀 변화가 됐죠? 네, 지금 현재 전체 보시면 모나리자가 이번 코로나19에 처음에 대장주였다가 이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이제 항바이러스제로 갔다가 다시 그 마스크로 왔다가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오늘 시즌 보시면은 진단키트와 관련된 쪽으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 이번에 왜 이렇게 좀 어렵냐면 50도 마찬가지, 모나리자 마찬가지인데,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대장주였다가 중간에 이제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위탁업체에서 가져오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생산할 여력도 없고 재고를 부담 때문에 많이 갖다 놓을 수도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확 밀려버렸고 대장주 자리를 50으로 넘겼는데, 이 50은 다시 또 중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이후에 전혀 마스크와 생산과 관계없다 또 이렇게 나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웰크로는 또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 굉장히 구조가, 마스크가 원래 저가형 제품의 어떻게 보면 영세업체들 생산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 구조와 유통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테마로 잡는데 지금 혼선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나리자는 지금 현재 주도주 자리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반등을 기대하려면 다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 또 확산을 봐야 되는데 이 파급 효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점 줍니다. 그러니까 가능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주도주가 아니면 첫 번째 고점을 못 넘어가고 두 번째 고점은 또 세 번째 고점은 두 번째 고점을 못 넘어가고 계속해서 이제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7,600원 너무 고가에 좀 들어가셨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4,5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시는데 물론 이제 이 종목이 다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상승이 나오면 목표 가격은 이제 8,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기술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고 반등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청산을 하냐 못 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반짝 상승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전량 다 청산하시기를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들어와 있네요. 35,000원에 비중은 15%.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35,000원에 15% 매수하셨으면 일단 지금 수익이 난 상태인데 지금 4만 원에서 밀려가지고 아마 보유 종목 진단을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5% 적당한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4만 원 가기 전에 38,000원에 일단 차익 실현을 15% 중에서 7.5% 내지 8%를 차익 실현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목이 그 아시는 것처럼 그 폴더블 이렇게 접는 폴더블 폰에 그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갤럭시 Z인가 이것은 저기 매출이 많이 됐는데 폴더블은 삼성에서 지금 출시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지금 얘기는 언제 나올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만 원 되기 전에 38,000원에 15% 보유 비중 중에서 차익 실현을 38,000원, 4만 원에 10% 정도 일단 하시고 단기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만 좀 길게 가져가시고 만약에 다시 조정이 나오면 그때 재매수 하시는 걸로 밑에 그 3만 원 뭐 요 부근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머큐리 갈게요. 3260번님께서 1840원에 비중 10% 지금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머큐리는 통신 관련된 장비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데 뭐 크게 보면 5G 범죄에 좀 넣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작년 실적을 보면 5G 종목들 핵심 종목들 작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데 반해서 이 종목은 뭐 실적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올해 이 관련된 뭐 강통신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에서 5G의 영향을 좀 받아 실적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 종목으로 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G 내에서 이렇게 주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7,770원 정도가 지지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반등을 줬을 때 184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일단 실적 개선의 확인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작년 4분기까지 마감하면서 실적 개선도 확인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제 줄었기 때문에 1분기에 반드시 관련된 실적 부분이 늘지 않으면 5G 종목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을 박스권 상단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지지선 7,770원에 목표 가격은 11,3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머큐리 들어봤고요. OE솔루션 오늘 통신 관련 5G 관련이 많이 오네요. 예, 47,0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OE솔루션 뭐 다 아시는 5G 관련 종목인데요. 그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두 번째는 그 그 국내 매출이 270억, 해외 매출이 106억. 그래 해외 매출 중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발급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리포트 분석 보고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작년 12월에 저기 권리락 배당락 때문에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의뢰하신 분이 35,000원에 47,000원에 30%인데 작년 말에 유무상증자 권리락 되기 전에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1월 중순에 매수하셨는지 타이밍을 말씀 안 하셨는데 현재는 비중이 30%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호재가 나오고 나서 지금 그 이상으로 주가가 시세 분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면은 물론 뭐 그 전에 뭐 유무상 받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무상을 받으셨으면은 수익이 난 상태고 그렇지 않으시고 2월 중순에 들어가셨으면 노스가 생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중 30% 좀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등할 때 45,000원, 5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 30% 중에 15% 정도 줄이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운송정비의 0500번님, 현대위아 42,0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특히 핵심적인 연관된 종목들, 뭐 여행이나 항공, 뭐 중국 소비재 이외에 기타 이제 이 범위를 넘어서서 생산 차질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대두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운송장비 자동차 관련된 쪽과 휴대폰 관련된 쪽입니다. 특히 이제 이 현대위아도 지금 공장이 뭐 가동됐다, 중단됐다 이런 부분들은 이슈가 좀 되게 됐고, 펀더멘탈을 보면 작년까지 상당히 나빴다가 2017년, 2018년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도 2019년도에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전에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좀 상쇄할 만큼 수준까지 못 왔지만 그래도 좀 인상적인 턴어라운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1분기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현대자동차 등이 실적이 대폭 상향됐을 때 한번 바람을 탈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쉽게 지금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보시면 53,000원대 밀리면서 고점을 좀 형성했고요. 지금 이제 42,000원 정도면 상당히 이제 저가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저가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깨고 다시 또 내려가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일단 지지선을 펀더멘탈 대비로 해가지고 36,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너무 단기로 보시는 부분이 아니면 조금 이제 이 파고를 이 부분에서는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좀 견뎌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선 36,000원으로 1차 목표 가격은 45,000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THN, 예, 이름 어렵네요. 3,8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THN 019180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예, 현대차, 기아차에 그 와이어 하네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그 뭐 전선 줄에 안에 그 저기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자동차 보조석에 보시면은 이런 줄이 여기 우리 앵커님하고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그 비행기 조종할 때 그 들어가는 오른쪽 보조석에 들어가는 그 전선보다 더 많은 전선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조종사가 상하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걸 관련된 그거거든요. 이게 자동차가 그 와이어 하네스가 들어갔다는 것은 일정 부분, 제가 보는 건 15 내지 20%는 전자장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자동차 키가, 스타트 키가, 시동하는 키가 옛날에는 열쇠로 돼 있는데 요즘은 요만한 거 딱 대면은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와이어 하네스가 그렇게 영업 마진이 높은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말씀드린 3,800원에 30% 매수하셨다는 것은 기대가치를 좀 높이 잡으셨다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자꾸 기술적 말고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얘기 드리는데 그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뭐 제가 연구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가 아니지만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락해가지고 뭐 지금 100원 하락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등할 때 영업 마진율이 적다. 그래서 반등할 때 비중 축소 쪽으로 일단은 뭐 더 내려간다 하면은 지금 2,700원, 800원까지 보는데요. 뭐 오늘 저점으로 반등할 걸 기대를 합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보는데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한 가격 3,800원에 30%니까 3,700원에서 4,400원 정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잘 아시면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아마 들어가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봐서는 이 종목의 영업 마진이 작다. 제품 자체가 자동차 그 와이어 하네스 만드는 거니까 반등 시 전량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별주기 때문에 다른 이슈나 이벤트가 있으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THN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아미코젠 25,60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아미코젠은 특수효소제에 지금 중국과 합작으로 원료약품도 이슈가 좀 돼 있고 여기에 유슈바이오팜 인수하면서 신약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펀더멘탈은 크게 나빠지지도 않지만 크게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 좀 정체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중국 제약사 합작법인 설립한 데서 원료약품 쪽에 어떤 펀더멘탈이 모멘텀이 생기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유스바이오팜 인수한데서 신약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모멘텀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가 등락을 좀 박스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이제 22,000원 지지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큰 폭으로 밀려나는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좀 지지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2,000원 지지는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이제 25,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지금 현재 실적 개선 부분이 없이 바로 반등을 주면 딱 그 부분 26,000원 정도가 1차 목표 가격입니다. 그래서 22,000원 지지선으로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2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박스권 대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박스권 대응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형 포장입니다. 1,20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대형 포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테마주입니다. 재무구조는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마주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2월 17일 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욕심을 내셔가지고 1,450원, 1,500원에 차익실을 안 하고 그냥 놔두시니까 지금 빠졌는데 반등할 때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마주니까요. 테마주는 지금 제가 보기에 연속성이라는 게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왜 선호하느냐 그 회사는 100%는 아닙니다. 기업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는 내가 물려도 내 아들이나 손자한테 넘겨줄 수 있다. 어떤 그 믿음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물려도 제가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 건데 이 종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기업의 연속성하고 선물 옵션하고는 다르거든요. 베타, 감마, 세타, 베가, 로우 5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머리 아프다 하시는데 기업의 연속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증손자 이렇게 세대가 길게 내려가는 어떤 가풍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일시적인 테마로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고 단기 대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9946번님, 주성 엔지니어링 7,700원에 비중 30%.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메인 디스플레이 쪽에 걸치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정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느 정도 구조적 마무리 이후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서의 실적 개선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려버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전 저점이 5,440원인데 거기까지는 펀더멘탈에서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 좀 밀려도 퍼가 7, 8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 부분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가격적으로 시장과 함께 밀려도 저점을 크게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지선은 5,340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7,7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 시장이 좀 안정되고 IT 섹터가 좀 강하게 반등을 주면 아마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7,700원에서 8,200원 이 사이가 강한 매물대니까 이 구간에서는 전량 다 청산하시고 만약에 IT 섹터를 좀 보시겠다면 좀 더 강한 섹터 쪽으로 교체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강한 섹터로 이동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팜 3188번님께서 26,000원에 비중 10%. 최근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코미팜도 제가 말씀드린 그 테마주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 얼마 매수하셨다고요? 26,000원이요? 26,000원이요. 일단 수익이 나실 상태네. 예. 오늘은 반등이 26,000원이면 수익이 아닌데. 아니요. 예. 지금 26,000원이면은 지금 매수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매수하신 거. 그래요? 그럼 제가 저기 가격을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저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점상 나와가지고 오늘 오르다 말았는데 일단은 오늘 고가 23,100원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에 오르면은 한 5%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오르면은 다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국내 식약처에 그 임상을 의뢰했다고 그러는데요. 아직 국내에는 완치 그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뭐 오늘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오늘 고점이
23,100원입니다. 요 부근에서 23,000원하고 27,000원 사이에 일단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데 더 올라가도 따라가지 마시고 내려가도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리하는 게 맞았습니다. 고점 잡아서. 예. 그리고 이수화학 9,600원의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수화학은 상당히 지금 좀 아쉬운 종목인데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번에 이거 테마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중에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이제 걸리는 모양입니다. 뭐 사실 이수화학이 이번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손석희 이쪽으로 별로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가 출렁거렸는데 이제 제가 좀 아쉽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 이수학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좀 하다가 이 석유화학 정제 이쪽 부분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좀 턴어라운드 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잡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수학 같은 경우는 퍼가 6배 정도, 6배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이게 펀더멘털 상으로 좀 바닥을 잡으면 사실 이런 종목이 이런 저평가 상태에서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 테마에 엮이면서 큰 폭의 출렁거리면서 이제 이런 모양이 다 망가져 버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템에 안 들어갔으면 상당히 좋았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펀더멘탈도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나쁘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워낙 이 부분에서 큰 폭의 지금 등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점에 완전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일단 7,500원 정도까지 좀 찾고 대응하자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1차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전 적점이었던 9,600원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하신 가격과 비슷한데 저점인 줄 알고 매수하셨죠. 그러니까 1차 목표 가격은 매수 가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좀 펀더멘탈 보고 좀 길게 보겠다면 목표 가격은 11,500원까지 2차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500원 지지선으로 1차 목표 가격 9,600원, 2차 목표 가격 11,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화학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겁니다. 한국유니온제약 1833번님께서 16,020원의 비중 5%.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니온제약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한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미팜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 임상, 1상, 2상, 3상 거치고 나서도 상업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준비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제가 뭐 1상, 2상, 3상 하면은 우리가 재판할 때 1심, 2심, 3심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3심에서 대법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별도로 그 대금 청구 소송을 아니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따로 소송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게 의대 법대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하루에 급등했다. 그래서 그게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개별주는 그래서 단기 매매를 결정하게 되면은 그냥 단기 매매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보는 어떤 또 내일 뭐 이 신종 코로나 이게 뭐 급증해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그 제약바이오의 임상 단계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요. 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그 난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치료제가 안 나왔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비중이 5%니까 크게 상심할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매수한 가격에서 16,000원이니까 17,000원 요 정도나 17,800원 요 정도에서 일단 단기로 매매하시는 걸 보고 장기 투자하신다면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봤는데 지금 그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요. 신라젠이 사실은 그 폐암 표적 항암제거든요. 물론 그게 성공했으면 대박이죠. 지금 현재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입니다. 폐암이죠. 감기가 호흡기 쪽으로 해가지고 폐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못하니까 이게 헉헉댄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나이 드시면 이게 기도라든지 코가 막혀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렴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를 절대로 소홀히 하실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임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지금 지나간 신라젠을 얘기했는데 한국유니온제약 단기 매매로 그렇게 하시고 비중이 5%니까 부담 안 되실 걸로 봅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알겠습니다. 5759번님 DMS 5,315원 20%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시래요.
이거 너무 걱정하시는데 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예. 사실 이 섹터 자체가 좋은 말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제가 섹터요? IT 섹터에서 가장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유독 이제 제가 언급 안 한 섹터는 디스플레이 섹터인데 이제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CD에서 OLED로 전환되면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지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OLED로 전환되는데 오히려 OLED 같은 경우도 지난해 삼성전자 점유율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우리가 95% 갔다가 지금 이제 70%까지 좀 내려앉았다. 중국 업체의 반격이 OLED 쪽으로도 거세다. 그래서 소형 가정 휴대폰 쪽으로는 중국 업체들이 이미 많이 치고 들어오고 있고 조금 이제 기댈 거는 대형 가전 TV 쪽에 대형 OLED 쪽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버티고 있지만 여기도 중국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IT 섹터 내에서 제가 이 디스플레이는 가급적 가능하면 좀 다른 섹터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DMS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쪽으로 전환해서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안 좋았고요. 이제 OLED 쪽으로 해서 이제 전환을 해서 좀 오래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좀 실적이 바로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분기에 우리가 좀 반짝할 수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반등을 주면 좀 청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4,140원 최저가인데 여기를 지수는 좀 잡으시고요. 4,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0원 지수 설정하시고 반등 주면 목표 가격이 5,430원 청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예상 체결 지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004.76, 일단은 2000포인트 지금 지지를 받고 마무리가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에서 계속해서 2001, 200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란하죠 좀. 장 초반에 1960포인트대까지 잠시 밀립니다. 그리고 V자 모양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거침없이 2015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뭐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나 싶었는데 계단식으로 조금씩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었던 게 저렇게 급등을 할 때는 전기, 전자, 2차 전지 뭐 이런 주요 섹터들 위주로 해서 올라왔고요. 이게 아무래도 상승의 동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은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2,000선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가져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관이 같이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파는데 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개인은 4,490억 원 꽤 많이 사고요. 기관은 지금 주로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사고 오히려 연기금은 오늘 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의외죠. 외국인이 7,565억 원을 팔고 선물 쪽에서도 4,094계약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외국인이 발목 잡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까지 빠지는데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로 안 돌아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잘 올라가주고 있긴 한데 SK하이닉스는 지금 5%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도 2%대까지도 장중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모두 소폭씩 올라가는 가운데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오랜만에 시원하게 반등 나오고요. 셀트리온도 상승폭 괜찮습니다. 삼성물산도 올라가고 하지만 현대차, 완성차 쪽이 조금 힘든 게 아무래도 공장이 좀 멈출 확률이 높고 지금 멈춰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직격탄 좀 맞는 상황입니다. 개소세 인하까지 지금 나오면서 올해 또 2달 쉬었다가 연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627.59 조금 다르게 움직이죠.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630 부근까지 지금 단숨에 올라오는데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V자 모양으로 반등 나온 뒤에 코스피는 계단식으로 조금씩 힘을 잃어갔는데 코스닥은 힘이 안 빠집니다. 그대로 지금 상승하면서 장중 고점 마감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수급을 보시면 조금 답이 나옵니다. 개인이 2,168억 원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각각 순매수 들어오고 기관은 전주체가 매수합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사주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5,000원 다시 회복을 했고요. HLB도 올라가고 CJENM도 올라가고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다 올라갔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KMW, 에코프로비엠, 휴젤, 원익 IPS, 솔브레인까지 모두 지금 상승하는데 상승폭은 휴젤, 원익 IPS, 솔브레인이 괜찮죠. 지금 뭐 7%, 6%대 상승하는 종목 많고요. 에코프로비엠 보셔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폭 괜찮습니다. 5G 관련 종목들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에 엄청나게 눌리면서 KMW가 5만 원이 이탈이 됐었는데 5만 원 지금 회복은 안 되지만 800원 회복을 하면서 5만 원 부근까지 거의 다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분위기 괜찮네요. 네, 모두 마감이 됐고요. 월요일 시장 변동성이 꽤나 강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아마 오늘 그 반등이 나왔는데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분들 차이가 아마 극과 극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섹터별로 지금 보시면은 유일하게 IT 섹터와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가 2% 이상 상승이고 대부분의 섹터는 보합권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네 종목이 IT 섹터와 바이오 섹터에 들어가 있어야만 오늘 상승에 이 부분을 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은 IT 섹터 위주로 지금 4%, 8%, 9%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뭐 운송 장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냐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전체 시총의 35% 이상이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 이 부분이 2% 이상 급등하면서 지금 코스닥 종목도 코스닥 지수도 급등을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하락하는 동안에 주도 섹터로 좀 주식을 옮겨놓거나 혹은 현금화 시켜놓는 부분에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 이제 시장이 반등을 나올 때 보시면은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이 하락폭의 몇 배를 뒤집는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내 종목이 주도 섹터에 들어가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반등의 체감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돌아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신다면 반등했을 때 비주도주는 역시 현금화하시거나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혹은 주도 섹터를 좀 넘기는 작업을 하셔야지만 이 부분이 반등 이후에 다시 바닥을 잡거나 기간 조정을 잡고 진짜 본 상승이 혹시 나오게 되면은 역시 이제 주도 섹터에 있어야지만 이 부분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부분 보시면 역시 오늘 상승은 IT 섹터와 바이오 업종 이 두 종목이 두 섹터가 집중적으로 상승하면서 반등이 나왔다. 나머지 종목 섹터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이 부분은 이지환 전문가분하고 저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시장에 그 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약 8천억 매도하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그걸 받는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장기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D램 가격이 연 2개월 동안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받아줄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 장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오늘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니케이 225나 상해 종합지수가 0.18, 2%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관련된, 금리 인하에 관련된 0.5%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거운 삼성전자보다는 제가 공개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매출차가 확실한 IT 부품주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아니면 뭐 이런 데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이런 매출처가 어느 정도 공고한 그런 IT 부품이 저금리 때문에 자기들이 자금 조달이 쉽거든요. 삼성전자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 잉여 현금이 많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손바뀜.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이 개인들이 내일이나 모레도 외국인들이 만약에 8천원씩 더 판다. 그럼 개인들이 더 사주느냐? 기관이 안 사고요? 그러면 이게 한번 또 밑으로 충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금요일 날 시초가가 2020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이게 갭에 의해서 올라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대형주는 매수 타임을 늦추고 아까 말씀드린 IT 부품 중에서 매출자가 확실한데 요즘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기나 이런 데에서 소위 말해서 그 부품 벤더들을 예전에 10년, 20년 같이 막 그렇게
종속하듯이 부리지 못하고 어떤 성과를 나누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저금리의 수혜주고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소부장 육성정책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별하셔가지고 저가 매수나 비중 확대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3월 18일 날 FOMC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그런 장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딱 맞게 3월, 6월 선물 옵션 노로바는 그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보는 생각은 스마트폰이가 돌아가지고 이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갑자기 수급이 붕괴돼 버리면은 제가 우려스러운 게 2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920에서 1900 초반까지도 가거든요. 그건 뭐 지수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부장은 그렇게 안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종목이나 이런 걸 비중 확대했다가 뭐 잠시나마 지금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0% 5% 수익 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00이나 1920 가면은 그때는 V자 반응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그런 느긋한 기회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말까지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고 제가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환율을 봐서는 그런 환율이 절상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그 환차 이익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소부장 중에서 매출처가 확실한 그런 IT 부품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를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는 걸로 히트핸드는 해가지고 짧은 매매, 2, 3일 매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잠시나마 손해본 거 복구할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78% 올라가면서 그래도 2000선 마무리했네요. 2002.51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2.77% 올라갔습니다. 627.65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환율 오늘 많이 요동쳤죠. 환율이 20원이나 빠지네요. 1193원 7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H바텍부터 저희가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22,500원에 비중 30%.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KH바텍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영업 적자가 315억, 2018년도는 적자 184억, 작년도는 60억 정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흑자 전환에 대한 가격의 그 모멘텀이 주가 6,700원, 7,0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랐어요. 이미 올라 있다는 거죠. 그게 주가가 반영이 돼가지고 뭐 회사는 현재로는 올해도 흑자로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IT 부품주예요. 뭐 저기 스마트폰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뭐 5G도 들어가는 어떤 그 부품주인데 이 회사도 지금 여러분들 뉴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대구 포함한 저기 코리아가 저기 한국이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급증해가지고 베트남에서조차도 우리나라 그 입국을 차단시켰어요. 그러면 여기가 베트남 그 현지 법인이 있거든요. 요것도 지금 부품회사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은 뭐 자기들 내부적으로 뭐 삼성 전기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또는 그 삼성 CMS나 이런 그 내부적인 부품회사가 있는데 지금 그 중소형 부품회사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30% 지금 많고요. 이미 주가가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22,500원인데 내일이나 모레 글패 주가가 올라가면은 매수한 가격 위에서 25,000원 이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뭐 한 5% 정도만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오늘 저점은 나왔다고 보는데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확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품에서 특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덕산 네오룩스 33,700원에 비중이 조금 많아요. 30%. 예,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만한 자리에서 들어가셨고, 덕산 네오룩스는 뭐 IT 소재, 화학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실적도 사실 작년에 다른 섹터 내에서 고전했던 것에 비해서는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보시면은 33,7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요. 한 번쯤 진입은 해볼 만합니다. 근데 비중이 조금 높으셨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32,3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 이제 이 부분이 지지가 되고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겪더라도 덕산 네오룩스는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때 38,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2차 목표 가격은 4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진에어 갑니다. 매수가 15,000원이고요. 비중 50% 높은데요, 비중이? 뭐 15,000원은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봐서는. 진에어 뭐 아시는 LCC 노코스트 커리어 저가 항공사죠. 제주항공, 에어서울, 뭐 에어부산 뭐 이렇게 5개, 4개 있는데 회사는 뭐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로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저기 비행기 기장이나 뭐 승무원들도 지금 승객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말고 뭐 미국 뭐 이런 데 포함해서 70개국이 우리나라 그 차단을 시켰거든요. 차단을 시켜가지고 여행객 차단시키고 미국은 뭐 입국할 때 뭐 조사하고 검사하고 나갈 때 조사하고 출국할 때 지금 뭐 우리나라 기피 대상 국가가 됐습니다. 뭐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반등할 때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저가인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5,000원 간다고 보는데 V자 반등 빨리 나오면 다 정리하시고 느긋하게 올라가면은 분할로 정리하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심하지 마시고요, 너무. 예. 다음은 대웅제약 117,000원의 비중 30%. 이것도 얼마 전에 조금 악재가 있었죠. 예, 좀 악재가 있었고 아마 이제 117,000원 이제 직전 저점 지지를 놓고 좀 대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조금 그래도 나아지는 모습 좀 보였고 이 종목이 이제 왜 주가 이렇게 많이 밀렸냐면 작년에 이제 실적이 조금은 턴어라운드 되면서 바닥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정도 실적 가지고는 주가 이제 변동을 좀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조금 중간에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 관점을 장기로 보시는지 단기로 보시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악재를 좀 받고 이번에 좀 이 부분에 흘러내린 이후에 좀 장기로 보신다면 이 부분 한번 좀 유지를 해볼만, 보유를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단기로 보신다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위쪽에 단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102,000원인데 10만 원으로 지지선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에서 조금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12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 12만 원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홀딩해서 좀 보겠다 이러면 2차 목표 가격은 14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웅제약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 종목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CGN 34,500원의 비중 30% 매도 타이밍 궁금합니다. 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잡을까요? CGN 뭐 제 주요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 뭐 아시는 것처럼 제약주인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우한을 넣는 이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코리아 생각이 나가지고요. 앞으로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다시 19인데 그래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니까 코리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이름을 누가 붙였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이게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자, 그럼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저보고 매도 타임 잡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 일단은 보유 종목 보유 분량 30% 중에서 지금 매물대를 통과해가지고 주봉에서는 매 신고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 가격이 오늘 종가 44,000원인데 내일 아침에 41,000원부터 비중을 5% 줄이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그 36,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나머지 잔량을 전부 차익 정리하시는 걸로 보는데 호재가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5만 원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만약에 다른 제약바이오가 가더라도 이 종목이 선반영 돼가지고 먼저 올라가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얼마를 먹을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려운 말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베타, 감마, 뭐 이 수학으로 얘기하면 미분, 적분 이런 얘기인데 내가 들어가서 먹을 만한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원래 제 성격이 먹을 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뭐 여러분들 이제 한참
겨울인데 여름에 가시면은 해변가에 그 파라솔이 있는데 자리가 없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먹을 자리가 없으면은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하고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오늘 고가가 41,650원인데 내일 이 가격대면 5%, 더 가도 5%. 그래서 제가 맥시멈으로 생각하는 것은 5만 원 직전이거든요. 예, 거기까지 분할로 5% 해가지고 30%로 분할로 차익 실현하시면은 좋은 전략이 되고 좋은 매도 타임이 될 걸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즌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지환 전문가, 데이비드 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577-7451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또 이용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